Win 18! Win 18! 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빅다운입니다. 이번에 드래프트가 끝났는데 드래프트에서 좀 재밌게 볼만한 선수들을 위주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가 될 선수는 바로 마빈 해리슨 주니어예요. 올해 리시버 3대장 중에 많은 사람이 가장 1번에 위치해 있다고 보는 선수인데 콜츠의 전설적인 리시버이자 명예의 전당에도 헌액된 마빈 해리슨 리시버의 아들이에요. 어린 나이부터 리시버를 좀 공부해왔다는 걸 플레이를 보면 확실히 느낄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 가장 완전한 선수 중 하나입니다. 코너백을 속이는 움직임도 여러 개, 고개를 돌리는 타이밍이라든가 공중에서 공을 낚아채는 거라든가 피지컬적으로도 가속, 감속, 스피드, 방향 전환 등 모든 방면에서 가장 완전한 선수라서 최근 몇 년간 드래프트에서 가장 완전한 리시버가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선수예요. 올해 4번 픽으로 카일러 머리가 있는 애리조나 카디널스에 가게 되었는데 카일러 머리 자체가 이미 디안드레 홉킨스라는 특급 리시버가 있을 때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자랑했던 만큼 마빈 해리슨 주니어와의 환상적인 패싱 게임이 좀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말릭 네이버스예요. 역시나 리시버 3대장 중 2순위에 뽑히는 선수인데 꽤나 많은 사람들은 그를 1순위에 뽑기도 합니다. 3대장 안에 드는 만큼 역시나 모든 거를 굉장히 곧잘 하는 선수지만 특히나 그의 상징과 같은 시그니처는 바로 엄청나게 폭발적인 운동 능력이에요. 가속, 감속, 방향 전환이나 그리고 풀스피드 모든 분야에서 근 몇 년간 보기 드물 정도로 폭발력이 있는 운동 능력이 있는 선수인데 마빈 해리슨이 아니었다면 능히 동기들 중에 1번 리시버 역할을 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엄청난 운동 능력은 다른 선수들에 비해 이 선수가 자신에게 붙은 수비를 더 특출나게 제낄 수 있게 해주고 중견수 경력으로 공중에서 공을 포착하는 능력도 굉장히 훌륭해서 올해 드래프트에 참가한 선수들 중에 20야드 플러스 기록이 가장 큰 선수 중에 하나죠. 올해 6번 픽으로 뉴욕 자이언츠에서 뛰게 되었는데 오델 베컴 주니어라는 걸출한 리시버 이후로 뉴욕 시장에 아주 오랜만에 스타다운 스타 리시버가 들어가게 되었다고 봅니다. 쿼터백 다니엘 존스는 평가가 굉장히 상반된 선수였는데 말릭 네이버스와의 호흡으로 자신의 좀 진정한 가치를 증명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음은 롬 오둔제입니다. 리시버 3대장 중 마지막 선수인데 그의 유니크하고 특별한 플레이 스타일과 이 장기는 매니아층이 있어서 그를 1순위로 뽑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마빈 해리슨 주니어가 모든 부분 관련해서 꽤 큰 육각형이고 말릭 네이버스가 그러한 육각형에서 스피드와 폭발력이 좀 정점인 느낌이라면 롬 오둔제는 위에 두 명만큼 모든 면에서 완전하진 않지만 빅플래스 플레이나 경합 상황에서의 캐치 능력이 절정에 달하는 선수예요. 경합 상황에서 캐치를 무려 75%나 잡아내기도 하고 평균적으로 공을 받는 지점도 15.5야드일 정도로 빅패스 플레이에서 굉장히 큰 무기입니다. 1라운드 9번 픽으로 시카고 베어스에 드래프트가 되는데요. 큰 키와 캐치 범위 그리고 공에 대한 높은 집중력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모로 팀에 이미 있는 키넌 앨런과 굉장히 비슷한 스타일이라고도 이야기가 되었고 본인 자신도 키넌 앨런의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서 자기의 스스로를 갈고 닦는다고 했기 때문에 올해 최고의 재능이라는 쿼터백 케일럼 윌리엄스와의 호흡을 맞추면서 오둔제, 키넌 앨런, DJ 무어, 케일럼 무어의 4중주가 굉장히 기대가 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타이트엔드인데요. 타이트엔드라면 이제 라인맨과 리시버 사이에서 러닝 게임에서는 블로킹할 정도로 큰 키에 좋은 체격이고 중단거리 캐치까지 할 수 있는 멀티 자원이 바로 타이트엔드인데 그에 딱 맞는 선수가 바로 브락 버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캐치 능력, 공을 잡은 다음에 달리는 능력이 굉장히 특출난 선수로 공을 던져주면은 이 집중 견제에도 불구하고 높은 확률로 늘 공을 가지고 내려와주는 아주 쿼터백의 가장 큰 미들맨 중에 하나예요. 조지아 대학의 거의 1번 공격 옵션이자 오펜시브 웨폰이라는 말이 참 그 누구보다 잘 맞는 선수로 러닝, 패스 블로킹, 러닝 블로킹 그리고 심지어 캐칭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전술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선수가 바로 브락 바워스입니다. 올해 1라운드 13번 픽으로 레이더스에 가게 되었는데 레이더스 입장에서는 사실 전년도에 상위 라운드에 타이트엔드를 뽑기도 했고 오라인이 무엇보다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타이트엔드를 뽑아서 조금 의문이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러한 걸 차치하고서라도 브락 버거스의 재능을 지나치기에는
너무 그 재능이 뛰어났다고 보이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격 코치 역시나 타이탄들을 여러 명 쓰는 전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과연 드반테 아담스라는 이 특급 리시버와 브락 바우스의 조합, 그리고 뭐 마이크 메이어라는 전년도 타이탄드까지 어떤 식으로 공격이 풀릴지 궁금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오라인도 한 명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바로 조 화이트예요. 먼저 1라운드 5번 픽에 뽑히기도 했는데 2003년생에 204cm, 146kg, 210.2cm의 윙스팬, 거기다 40야드를 5.05초에 뛰는 조 화이트는 정말 어마어마한 피지컬을 가진 선수예요. 보시다시피 체격도 정말 크고 운동 능력도 그 체격에는 거의 말도 안 되게 좋은 모습에 기술적으로도 패스랑 러닝 양쪽에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라서 특히나 이 뭐랄까 잘못된 움직임 한 번 후에 그걸 수복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운동력이 좋아서 아빠가 칩스의 구단 명전에 들어갔던 오라인 출신이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까지 타이트엔드를 뛰던 쿼터백 출신이라 그런지 게임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신의 플레이를 매해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있는 선수인데 이 5번 픽으로 차저스에 가게 됐어요. 정상급 태클인 라션 슬레이터가 이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 화이트가 아마 오른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새로운 감독인 짐 하버가 가장 좋아하는 포지션이라고 참 누차 얘기했던 오라인을 이제 차저스가 보강을 하면서 팀의 1번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저스틴 허프트가 훨씬 더 안정감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수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공격 쪽에 재능이 많았던 올해 드래프트이기 때문에 수비 쪽 선수들이 늦게 드래프트가 되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선수들은 어느 드래프트에 갔어도 충분히 그 드래프트를 대표할 만한 선수 느낌이 나는데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릴 선수는 바로 레아토 라투입니다. 올해 드래프트에서 가장 먼저 뽑힌 수비수기도 하고 콜츠에서 15번 픽에 뽑혔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올해 드래프트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재능이라는 말까지 듣는 선수인데 엣지 러셔로서 상대 쿼터백을 압박하고 패스를 못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인데 기술적인 숙련도가 대단히 높은 선수입니다. 크로스잡 카운터라고 불려왔고 바깥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을 취하면서 상대의 손을 쳐내고 순간적으로 몸의 방향을 전환하면서 안쪽으로 팍 하고 파고들면서 바깥손으로 오라인의 안쪽 팔을 잡고는 쑥 하고 제끼고 들어가는 기술이 어마어마한 선수인데 에런 로널드의 시그니처 기술이기도 한 이 기술을 레아토 라투보다 잘 쓰는 사람이 프로에도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술적인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선수입니다. 무엇보다 이 20시즌 목 부상으로 의사들이 은퇴를 권고할 정도의 수준의 부상을 당했었는데 불굴의 의지로 재활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동기들 중 상위 탑10 안에 들었다는 것은 이 선수가 얼마나 게임에 진심인지 알 수 있게 해줘요. 실제로 많은 코치들이 단 한순간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멘탈이 굳건한 선수이긴 한데 콜츠에 가게 되면서 콜츠의 수비에서 조금 더 역할을 크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콜츠에서 1선에 러닝을 막아줄 선수들이 꽤나 있기 때문에 패스 쇄도에 특화된 레아토 라투의 존재감이 확실히 더 클 수 있어요. 다음은 바로 달라스 터너입니다. 레아토 라투와 함께 엣지러셔 2대장으로 대표적으로 뽑히는 선수의 올해 드래프트를 대표할 수비수 중에 하나로 뽑혔는데요. 레아토 라투가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은데 피지컬적으로는 조금의 그 뭐라 해야 될까 턱걸이 정도에 있다면 달라스 터너는 좀 반대의 선수예요. 189cm에 112kg, 40야드 4.46초에 윙스팬 211cm에 달하는 정말 엄청난 피지컬에 유연함까지 갖추고 있어서 엣지러쉬에게 원하는 피지컬적인 요소는 거의 다 갖추고 있다고 봐도 되는데 기술적으로는 완전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운동 능력이 워낙 좋아서 패스 쇄도를 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뒤로 물러나면서 패스를 차단하는 역할까지 수행이 가능한 여러 방면에서의 좀 원석인데 수준 높은 원석이 바로 달라스 터너입니다. 자신의 힘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전년도에 있어서 그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걸 확실히 보강해올 정도로 자신의 게임을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는 선수고 미네소타 바이킹스에서 1라운드 17번 픽으로 뽑아갔는데 아주 좋은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은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수비 코치 브라이언 플로레스는 일선 선수들을 다량으로 배치한 다음에 모두를 쇄도시킬 것처럼 하다 페이크를 교차적으로 주면서
패스 차단 역할을 부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량을 토대로 다양한 롤을 수행할 수 있는 달라스 터너가 전술적인 궁합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바이런 머피 2세예요. 올해 1선에서 역시나 최고의 재능 중에 하나로 뽑힌 선수가 바이런 머피 2세인데 올해 두 번째로 16번 픽으로 시애틀 시옥스에 드래프트가 되었습니다. 내각 디라이맨 치고 체격은 작지만 순간적인 민첩함과 파워가 엄청난 선수인데 이러한 순간적인 폭발력을 통해서 패스 스웨드에서 굉장히 큰 임팩트를 냈던 선수 중 하나예요. 낮은 무게중심을 순식간에 상대를 밀어내고 유연함을 바탕으로 쑥 하고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은 정말 일품인데 하지만 바이런 머피가 진정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이러한 S급 패스 쇄도 능력에 런닝 수비 능력도 A급이기 때문이에요. 184cm의 작은 체구는 분명 내곽 상대 오라인맨들이 덩치와 힘으로 밀어붙일 때 약점이 될 수 있는데 아주 낮은 무게중심을 잘 살리고 2대1이 들어올 때는 심지어 순간적으로 무릎을 살짝 구르면서 무게중심을 한 번 더 낮추는 이 순간적인 움직임으로 런닝 수비에서의 활약도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같은 팀에 193cm에 164kg이라는 티본들의 스윗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런닝 수비에 있어서 가장 중심 포지션이라고 하시는 내각, 그것도 노즈 태클을 수행했다는 게 이러한 점을 반영을 해요. 워렌 셉과 에런 도널드의 대성공 이후에 언더사이즈 내각 수비 라인맨에 대한 갈증이 더욱 커졌는데 순간적으로 팍 하고 파고들 수 있는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패스 쇄도와 함께 이 선수들의 가장 큰 약점인 런닝이 잘 지켜져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바이런 머피는 어느 정도 대학 레벨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을 했고 새로운 시애틀 시옥스의 감독인 마이크 맥도널드 자체가 전년도에 자신의 패스 쇄도 전술을 레이븐스에서 구상을 할 때 그 중심이 되었던 선수가 내각 수비 라인맨이었어요. 저스틴 마두비케였는데 그 역할을 바이런 머피가 시애틀 시옥스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퀴넌 미첼이에요. 올해 드래프트에 참가한 2선 수비 2대장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퀴넌 미첼입니다. 183에 88kg 40야드 4.33초로 스피드도 굉장히 좋은 선수가 바로 퀴넌 미첼인데 움직임 자체가 매우 매끄러서 뭐 단순히 주력만 빠를 뿐 아니라 방향전환이랑 민첩성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공이 공중에 있을 때 순간적인 가속도 아주 좋고 공을 잡아내는 감각도 굉장히 좋아서 인터셉션이 4개인 경기가 있을 정도로 플레이를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에 당황도 안 하고 침착성이 아주 뛰어난 선수가 바로 퀴넌 미첼이에요. 유일한 단점이라는 쉽게 말해 일부 리그 대학 리그에서 뛰지 않아서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았다는 점인데 올해 드래프트에 참가할 좋은 재능들을 모아서 게임을 펼치는 시니어볼에 참가해서 좀 한 단계 더 수준이 높은 선수들을 상대로도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거는 없고 그의 가치가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코너백이 필요한 팀 중 하나인 이글스에서 그를 22번 픽에 가져가게 되었는데 이글스의 GM 하이로즈만이 참 예로부터 선수를 참 잘 모아서 운이 참 좋기도 하고 실력도 좋은 사람이다 했는데 이번 드래프트에서 공격적 선수들이 상위권에 뽑히면서 누가 봐도 재능 순으로는 탑 15 안에 들 퀴넌 미첼이 정말 이글스의 품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글스 자체도 코너백이 그 누구보다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테리언 아놀드예요. 올해 드래프트에 참가한 2선 수비 2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 중 다른 선수인데 퀴넌 미첼과는 좀 다른 선수입니다. 둘 다 체격도 좋고 순간적인 민첩성도 좋은 선수지만 보다 더 좀 맨투맨에 특화된 선수가 테리언 아놀드예요. 무엇보다 굉장히 호전적인 성향으로 승부욕이 정말 높다는 건데 이게 테리언 아놀드의 가장 큰 장점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플레이에 그대로 녹아드는데 상대와의 맨투맨 상황에서 리시브의 움직임을 읽고 루트를 예측하는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공을 잡는 순간에 적절한 움직임으로 반칙을 받지 않고 상대의 캐치 타이밍을 흐트리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좋은 리그에 뛰면서 강력한 선수들을 상대로 자신의 그런 승부욕이나 얼마나 자신의 클래스가 있는지 증명하기도 했고 유일한 단점이란 최고 지점 스피드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10야드 지점까지의 속도는 1.52초로 1.54초의 퀴넌 미첼보다 빠를 정도로 폭발력이 좋은 선수인데 40야드는 4.53초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코니백 포지션이라는 게 그 어느 포지션보다 스피드가 중요한 선수에게 4.5를 넘는 게 좀 걱정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 선수의 강력한 승부욕과 중단거리 상황에서의 맨투맨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선수가 이제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에 뽑혔거든요.
디트로이트 라이언스가 트레이드를 하면서 올라가면서까지 뽑았던 선수가 바로 퀴넌 미첼이기 때문에 디트로이트 라이언스가 굉장히 터프한 팀이거든요. 승부욕 좋은 사람들 좋아하고 무엇보다 1대1의 매치업을 즐기는 팀이기 때문에 테리언 아놀드와의 이 전술적인 궁합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드래프트에 대한 리뷰는 사이트에 다시 한번 기재를 했었으니까요. 요런 거를 한번 다른 선수들 보고 싶으면 한번 확인해 보여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